1900년 1월 2일 아침 미국 시카고. 도시 외곽의 커다란 운하 끝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 마지막 흑마기가 터지는 순간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그날 시카고강은 자연의 흐름과 반대로 흐르기 시작했어. 세계에서 가장 대담한 강 역류 프로젝트였지.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자연은 조용히 방향을 잃었지. 왜 어떤 도시는 강의 흐름까지 바꿔야 했을까? 이 질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 19세기 후반,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였어. 철도 산업, 도축업, 제조업, 이민자 증가. 모든 게 빠른 속도로 팽창해갔지만 문제는 하나였지. 바로 하수였어. 시카고의 모든 폐수는 시카고강을 타고 그대로 미시간호로 흘러들어갔어. 그런데 그 미시간호가 바로 시민들의 식수원이었거든. 결과는 끔찍했어.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물을 마시는 게 위험한 도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대. 도시는 살기 위해 결단을 내려. 해결책은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어. 강이 호수로 향하지 못하게 아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지. 1889년 시카고 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시카고 위생지구가 만들어졌고 1892년에 시카고 세니터리 앤 십 캐널 공사가 시작됐어. 이 조직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계획을 세웠어. 강을 따라 거대한 운하를 파고 그 운하를 통해 물이 미시간호가 아니라 일리노이강, 미시시피강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 그 운하가 바로 시카고 세니터리 앤 십 캐널이야. 길이 약 45km, 깊이 약 7m, 폭은 최대 60m 정도였어. 당시 북미에서 진행된 토목공사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수준이었지. 공사 방식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어. 폭발, 굴착, 인공수문 설치, 그리고 자연경사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서 물이 스스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했지. 이게 핵심이야. 펌프가 물을 억지로 밀어올린 게 아니라 지형을 바꿔 흐름을 바꾼 거야. 그리고 1900년 1월 운하의 마지막 구간이 개방되던 순간 시카고강의 방향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뀌었어. 하수는 더 이상 식수원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도시는 다시 살아났어. 이때 많은 신문들은 시카고는 스스로를 구했다고 썼지. 이 프로젝트는 미국 토목공업 역사에서 지금도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공학적 기적 중 하나로 평가받아.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어. 강의 흐름이 거꾸로 바뀌었다는 건 오염물질의 목적지도 바뀌었다는 뜻이었어. 이제 오염된 강물은 미시시피강 수계 쪽으로 흘러들어갔고 하류 도시들은 수질 악화를 겪게 돼. 특히 세인트루이스는 강력하게 반발했어. 시카고가 자기 문제를 남쪽에 떠넘긴다는 거지. 결국 1906년 이 문제는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바로 미주리 대 일리노이 사건이야. 하지만 결과는 시카고의 승리였어. 대법원은 시카고가 만든 운하로 질병이 직접 유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거든. 도시는 살아났지만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 단지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뿐이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어. 바로 생태계야. 시카고강, 일리노이강, 미시시피강이 연결되면서 서로 다른 수계가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거야. 이건 곧 외래종 이동 같은 새로운 위기로 이어졌어. 예를 들어 아시아카프는 이 연결된 수계를 타고 북상하면서 시카고강까지 접근했고 미시간호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지. 지금도 미국 정부는 이 종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전기장벽까지 운영하고 있어. 20세기 후반부터 시카고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어. 하수 정화시설 확충, 강 재자연화 공사, 리버워크 조성, 수질 기준 강화 등 수십 년에 걸친 정비가 이어졌지. 오늘날 시카고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카약을 타고 유람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시의 관광 명소가 되었어. 하지만 이 강을 따라 걸어보면 과거의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있어. 자연의 방향을 바꾸면서 얻게 된 변화와 질문들이 아직도 이 도시 안에 흐르고 있어.
시카고는 125년 전 강의 흐름을 완전히 반대로 돌린 대표적인 도시야. 그 선택은 도시를 살렸고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어. 하지만 그 뒤엔 다른 지역의 오염부담, 생태계 변화, 지속적인 관리 비용 같은 보이지 않는 대가도 함께 따라왔지.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자연을 바꿀 수 있는가 보다 바꾼 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남겨. 강의 방향을 바꾸는 건 힘의 상징이야. 하지만 그 힘이 옳은 방향을 찾는 일, 그건 지금도 우리의 몫이야. 이곳이 바로 강의 방향을 처음으로 뒤집은 도시 시카고야.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